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결국 비트코인이 새로운 디지털 골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차는 점점 더 오래되고 삐걱거린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와 월가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2024년 금은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무려 3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 금의 매력이 점점 빛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비트코인을 전격적으로 지지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제롬 파월 의장도 비트코인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은 금과 같다. 다만 디지털일 뿐이다. 라고 발언하며 비트코인이 금처럼 가치 저장소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 가격은 대선 이후 약 3%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30% 이상 상승하며 1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지원인데요.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5년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해 정부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가 일부 금을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움직임은 비트코인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죠. 한편 블랙라크이 출시한 비트코인 ETF는 현재 순자산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통적인 금 ETF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월가에서도 비트코인이 금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엇갈립니다. 먼저 핀테크 기업 엔칠 캐퍼털의 CEO는 비트코인은 자산, 다양화와 해지 역할에 있어 강력한 선택지라며 특히 달러 가치 하락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GLENMED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70에서 80% 폭락을 경험했으며 이는 금과 비교해 안정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은 금을 더 안전한 가치 저장소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자산은 적대적인 관계일까요? 퀀티파이 펀즈의 CEO는 비트코인과 금을 서로 대체제가 아닌 보완지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비트코인과 금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둘을 함께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에서 벗어나 정부와 월가의 지원 속에서 성장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ETF의 확대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친화 정책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자리 잡게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금도 여전히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두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인들의 차가 점점 더 오래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원인과 영향, 그리고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시장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수는 약 2억 9천만 대에 이르는데요. 이 차량들이 단순히 많을 뿐 아니라 평균 연령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승용차의 평균 수명은 8.4년이었지만 오늘날 그 수명은 13.6년으로 크게 증가했죠. 이는 차량 제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구성이 좋아진 덕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신차 구매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그리고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신차 대신 기존 차를 더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입니다. 자동차가 오래되면 당연히 수리와 부품 교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지만 놀랍게도 미국 소비자들은 정비와 부품 구매를 줄이고 있습니다. 말로 타이어 체인의 주가는 2024 회계연도 동안 매출 감소로 인해 12% 하락했는데요. 소비자들이 고급 브랜드 대신 저가 타이어를 선택하거나 아예 구매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비슷하게 제니어원 파츠와 벨벌린도 소매 고객의 소비 감소로 주가가 급락했죠. 미국의 많은 운전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타이어 교체, 오일 교환 같은 기본적인 정비를 미루고 있습니다. CARFAX에 따르면 미국 차량의 30%가 타이어 로테이션을, 19%가 오일 교환을 제때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색함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의 가치가 5년 동안 36% 상승한 만큼 정비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전기차 EV의 등장입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움직이는 부품이 적어 정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부품 매장과 정비 체인의 매출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미국인들의 주행거리가 줄어든 것도 자동차 유지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소비자들이 정비를 미루다가 결국 큰 수리를 피하기 위해 다시 정비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토존, 오아리아 LLY 오토, 모티브 같은 부품 체인점들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며 S&P 500 지수보다 55%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일시적일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다시 정비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정비를 미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자동차를 오래 쓰려면 기본적인 정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